728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처리하는 엄중한 자리. 바로 어제 국회 본회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때 아닌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동시에 거론된 이름들까지도 논란에 휩싸였다는데요. 자, 이경민 변호사, 대체 어디서 누구 이름이 나온 거예요? 네, 이게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문진성 민주당 의원이 당시에 지금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 김남국 비서관에게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거군요. 예, 메시지를 보내면서 지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직에 홍성범 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추천하는 내용의 이제 그런 내용의 지금 약간 청탁성이라고 볼 만한 그런 내용의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인데, 그러면서 뭐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었으니까 이 회장한테 자격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추천을 해달라고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김 비서관이 네 형님 이렇게 하면서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내용이 언론에 취재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남희 기자, 보면은 저희 문자 메시지를 저희가 재구성해서 봤어요. 보면은 강훈식 실장이 뭐 위에 이름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아는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자, 아래 김남국 이제 비서관이 함께 언급한 이 현지 누나요. 왜 김현지 부속실장 맞아요? 맞는 걸로 보여요. 저희가 이제 김남국 비서관 쪽 좀 취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답변은 받지 못했는데 네. 일단 문자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문진석 수석이 왜 하필이면은 인사권함도 없는 김남국 비서관한테 부탁했을까? 일단 이제 중앙대 선후배 사이인 거죠. 그러면서 아우가 추천을 좀 해줘. 내가 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네. 그러면서 강훈식 실장만 거론을 하거든요. 그런데 김남국 비서관은 훈식이 형과 함께 바로 갑자기 현지 누나 꺼내서. 근데 제가 그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제 동명이인 비서관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김현지 부속실장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따져볼 게 많습니다. 전윤 평론가. 자, 이번에 이렇게 인사 추천을 부탁한 이 자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이 자리요. 정부가 임명하는 자리예요? 정부가 임명하는 자리 아닙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계 민간 조직이라고 굳이 봐야 될까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말 그대로 민간에서의 완성차 기업 그리고 부품사들의 이해와 산업 방향을 대변하는 조직입니다. 크게 두 가지에서 아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국회 본회의장. 사실 예산을 여야가 잘 합의해서 처리했다라는 칭찬이 뒤늦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이런 문자가 오고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두 번째로 이런 문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정부의 인사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주당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게 보고 있다라는 취지로 또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남희 기자, 자,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요, 이 자리가 연봉 3억 원짜리 자리다 이런 보도들도 있던데, 이제 경제부장 오래 하셨으니까 지금 취재를 또 해보셨다면서요? 아까 업계 쪽 들려봤는데 3억 맞아요 하니까 노코멘트였는데 네. 사실상 이제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로 하고요. 그러니까는 산업부 퇴직공직자들 중에서는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자리로 굉장히 인기가 높은 걸로 알려졌고요. 협회장을 어떻게 뽑느냐가 관심이잖아요. 왜 대통령실에 이렇게 부탁을 해?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전 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닙니다. 협회 회원사들이 있잖아요. 뭐 국내 자동차 5개 회사 등 협회 회원사가 모여서 총회에서 투표를 해서 뽑는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아닌 거죠.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없는 자리였던 거네요. 자, 그러면 두 사람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남희 기자? 일단은 문진석 의원이 오늘 사실 10시에 국회 운영위에 나와야 됐는데 안 나왔어요. 기자들도 뭐 입장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오늘 좀 몸이 안 좋다라는 식으로 나중에 전화드리겠다라고 지금 문자 답변을 했거든요. 이제 한 언론한테는 문 수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탁은 아니고 그냥 추천을 한 거다. 추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남국 비서관도 아직 이 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았고요. 대통령실이 경고를 한 거죠. 경고를 했군요. 자, 문진석 의원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문자만 보면은 그러니까 강훈식 실장이 반대한다면서도 굳이 김남국 비서관을 통해서 민간 인사를 추천한 것으로 읽힙니다. 얼마 전 김현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놓고도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정쟁을 일삼아서 국정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그 비서실장한테 따져 물어도 충분히 국정감사에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김현지 실장만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이거는 비례 원칙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문자 속 현지 누나 김현지 부속실장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의 이번 문자 사태로 다시 주목을 받는 건요. 그동안 꾸준히 이런 의혹을 받아왔기 때문이겠죠. 직접 김현지한테 확인하셨어요? 거기가 김현지가 무슨 실세라고 거기 가서 확인합니까? 확인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시냐고요? 제가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50명의 비서관 중에 한 명일 뿐인데. 자, 그런데 이남희 기자, 그 야권에서는 김현지 실장 두고 그림자 실세다, 뭐 만사현통이다 이런 공세 계속 펼쳐왔었잖아요. 그러면 자, 이번 문자 사태로 이거 다시 재점화되는 모양새겠어요. 일단은 김현지 실장이 워낙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정치 시작할 때부터 시민단체 할 때부터 그림자 보좌를 해왔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마음을 제일 잘 읽는 측근으로 알려진 건 맞고요. 저희가 뭐 지난 7월에 취재했을 때도 보면 의원들도 김현지 실장한테 연락을 닿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 그러니까 총무비서관 시절에도 그렇게 취재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강훈식 비서실장은 아니 김현지 비서관은 실장은 50명 비서관 중에 단 한 명일 뿐인데 왜 그러냐라고 반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자가 굳이 그 상관없는 현지 누나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실세인 게 입증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야당은 지금 다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7월에 이게 우리가 취재했던 예, 당시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중진 의원이 모 의원 김현지에 연락을 했더니 받지 않는다더라, 청탁 끊이지 않는 모양.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당시 있었던 거는 김현지 실장이 그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실 내부 살림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이었기 때문인 거고. 그런데 자, 지금은 이제 자리를 옮겨서 부속실장인 거잖아요. 근데 이 자리 인사 담당합니까? 자, 대통령 부속실장, 제일 부속실장의 역할은요. 대통령 일정을 챙기면서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은 뭐냐? 네. 인사 담당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비서관이 갑자기 현지 누나까지 얘기를 꺼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요, 이제 대통령한테 모든 거를 다 챙겨서 자료를 보고 하다 보면은 뭐 사전 검토해서 이렇게 의견 전달할 수 있지 않느냐.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이 부속실장은 인사를 전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대통령실은 김남국 비서관을 엄중 경고했다 이렇게 밝혔지만 이게 그렇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장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도요, 이 문제로 이렇게 고성이 오갔거든요. 김남국 비서관의 문자는 단순 해프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인사 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국민 앞에 자수서를 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현안 질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국정조사나 청문회도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문진석 간사님은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어제 최고전원 현지 누나한테 인사청탁하다 들켜서 지금 현지 누나한테 조인트 가이로라도 가신 겁니까 지금? 이런 악법들 통과시켜놓고. 자, 이남희 기자, 그 결국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임명하지 않은 자리에 대통령실을 통해서 추천을 했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자, 이렇게 인사 권한이 없는 인물이 언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는 이거 현안 질의, 뭐 국정조사, 청문회 카드까지 꺼내들던데 대통령실 일단 오전에 바로 언론 공지는 하긴 했지만 여기서 끝나요? 일단은 엄중 경고했다고 오늘 오전에 밝혔잖아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좀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궁금한 것이 그럼 이렇게 인사 뭐 추천이든 청탁이든 했는데 네. 이것을 실제로 강훈식 실장과 뭐 그다음에 다른 뭐 인사 관련 뭐 비서관과 그다음에 김현지 실장한테 전달이 됐느냐, 이거는 아니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자, 국민의힘은요,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제 문 의원 그리고 이제 뭐 김 비서관 포함해가지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한번 법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법적으로 따져보면은 처벌 가능성은 있어요? 일단은 직권남용죄가 되기 위해서는 저기서 나아가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추천을 하고 예. 실제 인사까지도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직권 남용으로 지금 처벌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다퉈질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저런 메시지만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일단은 그 이전에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어쨌든 자기 또는 제3자를 이용해서 공직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서 청탁을 했을 때는 그런 부정한 청탁도 금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직권 남용은 아직까지는 좀 보기는 어렵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문자 논란 한번 저희 짚어봤고요.